안녕하세요. 3월 15일 목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이소연입니다. 이 봄이 되면요 따뜻하고 꽃이 만발해서 참 좋은데요.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황사나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병원 중에는 사람이 아닌 식물을 치료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시들시들하고 조금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물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처음으로 이 식물병원을 저희가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가정에서 화분들을 상당히 많이 기르고 계신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많이 죽고 결국에는 그거를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시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할까 하는 취지에서 그 치료비를 받고 그러지는 않고 무료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헬스에다가 노란 잎이 노란색.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다가 잎이 변화한다든지 이상 증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식물병원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산식물병원이 문을 연 6년 동안 이곳을 거쳐간 환자 식물들이 4,500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집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주고요. 분갈이 실습도 시켜주신다고 해요. 이 집안에 화초 하나만 있어도 봄 기운이 물씬 풍겨나잖아요. 이런 화분들, 식물들 시름시름 앓지 않도록 병원 이용해서 잘 한번 가꿔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 내륙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울산의 간절곶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 이곳에 아주 통 큰 뭔가가 생겨난 이후로 소원 빌러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반도 내륙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희망의 땅 간절곶. 2007년 이곳에 많은 이들의 소망과 희망이 담긴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템이 들어갈 수 있을까?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소망 우체통, 그 간절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자. 간절곶에 해가 떠야 한반도의 아침이 밝아온다. 2007년 역시 한반도 내륙의 첫 태양을 맞이한 울산의 간절곶. 일출을 1번지란 명성에 맞게 올해도 많은 이들이 한 해의 아쉬움과 새해 벅찬 감동을 함께했는데 그럼 이들이 간절곶을 선택한 이유는? 물도 깨끗하고 파도도 좋고 바다가 확 튀어가지고 소망 빌기가 참 좋겠어요. 탁 트인 바닷가에 이 큰 우체통이 너무 인상 깊고요.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큰 우체통? 크긴 진짜 크다. 높이 5m, 폭 2m 40cm. 일반 우체통의 무려 12배. 소망 우체통은 지난 연말 해맞이 행사를 위해 기획 제작된 것으로 철판 7톤, 제작비만 3천만 원이 들어간 초대형 우체통이다. 규모 면에선 세계 최대 규모라는데 통이 큰 만큼 요즘 인기도 급상승 중이라고요. 간절곶 소망 우체통 해놨는데 보니까 뭔가 또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체통이 너무 크니까 소망 막 빌고 싶어요. 어느덧 간절곶에 들른 사람들의 필수 코스가 돼버린 소망 우체통 안에서 엽서 쓰기.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꾹꾹 눌러 써보는데 그동안 이메일에 익숙해져 버린 이들에겐 아련한 추억까지 더해진다. 글을 남겨서 마음을 또 전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 편지는 잘 안 써가지고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중학교 정도 써보고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딱 전해져서 이제 소망이 이루어지듯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소망 우체통의 인기로 덩달아 바빠진 곳이 있다는데 간절곶 해안에서 나는 각종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이곳. 해삼, 멍게, 돌문어의 생미역까지 이곳의 맛은 더욱 특별하다는데 왜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다가 돌이 많고 파도가 세니까 많이 움직이지요. 그러니까 육질이 좋습니다. 단단하고 그래서 맛있습니다. 우리 간절곶은. 그날그날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으니 어우 진짜 싱싱하네요. 우체통 생긴 것부터는 손님이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 많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소원이세요? 그냥 막
애들 건강도 좀 빌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또 손님 많이 보내줘서 고맙다 그런 거 하고 또 그냥 막 우리 손님들 뭐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걸 많이 소원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요즘 바빠서 너무 즐겁다는 사장님. 손님들 먹는 모습만 봐도 그냥 배가 부르다는데 푸짐한 인심과 손맛. 간절고제 가시면 여러분도 한번 꼭 느껴보세요. 대한민국에 이제 동해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뜬다는 곳이 간절곶이죠. 거기서 먹는 맛이면 대한민국 최고의 해맛이죠. 이렇게 신선하게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금방 힘이 나는 것 같고 이 주위 배경과 어울러가 너무 좋습니다. 해산물 드시러 오세요. 자, 이곳은 간절곶 등대 바로 옆에 위치한 레스토랑. 탁 트인 간절곶 앞바다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특히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 최고인데 여기에 이들의 사랑까지 녹여줄 특별한 메뉴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바로 다양한 퓨전 전복 요리. 생전복만을 사용하는 이곳 음식의 핵심은 바로 내장. 전복 내장에는 당류나 고혈압에 좋은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중요는 물론이고 스테이크 등 모든 전복 요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전복 스테이크는 전복, 마늘, 생크림을 함께 섞어 적당한 온도에서 익히는데 단시간에 요리하는 게 포인트. 우와,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다음 전복죽은 생소라 전복의 영양덩어리 내장을 갈아서 참기름에 쌀과 함께 달달달달 볶아준 다음 물을 넣어서 끓여주면 완성이다. 와우! 간절곶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창가에 앉아 연인과 함께 먹는 그 맛은 상상만 해도 좋다. 맛있다. 바다를 보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쫄깃하고 뭐 담백하고 맛있네요. 추억 만들기도 참 그냥 좋을 것 같고 서로 싸웠을 때 한 번씩 나가 기분 풀어주기도 참 좋은 장소, 뭐 분위기 잡기 좋은 장소 이런 데 와가 뭐 와인이나 한잔 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맛있는 음식에 사랑도 행복도 두 배인 간절곶. 간절곶은 하루해가 저물고 나면 더 멋진 야경이 펼쳐진다. 아, 이 밤이 가는 게 너무 아쉽다. 다음 날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아침을 깨운다. 바로 집배원 아저씨. 매일 한 차례씩 소망우체통에 우편물을 수거해 가는데 엽서 수거뿐만 아니라 엽서 채워 넣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고요. 우표가 제대로 붙지 않은 우편물은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편물을 소망우체통에는 절대로 오물이나 담배꽁초, 특히 담배꽁초 이런 물질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거된 우편물은 나물산 우체국으로 직행. 수많은 우편물과 함께 지역별, 주소별로 분리돼 배달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소망우체통의 엽서 중에는 받는 이의 주소가 없어 보내지 못한 것들이 많다고. 전역 주소와 국회 주소와 발송 주소. 보내지 못한 엽서들은 결혼과 취업 등 주로 개인의 소망과 가족의 건강을 비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중에서 아주 특별한 그 사연이 담긴 그러한 우편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이 우편물이 내용을 보면은 두 번의 결혼 실패를 경험한 40대 여성이 쓴 장문의 편지. 저는 가슴에 한이 많은 만큼 열정과 아직도 진실한 사랑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진솔하고 따뜻한 제게만 사랑을 주는 사람과 결실을 맺고 싶습니다. 울산 간절곶 바닷가님, 저의 소망 꼭 들어주세요. 이제 사랑이 사람이 그리울 때 간절곶 소망 우체통에 편지를 띄워보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질 겁니다. 말만 앞서고 실천하지 못한 거에 대한 가장 후회가 되고요. 할아버지가 지금 좀 편찮으시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금숙이가 어디서 살아있으면은 한번 꼭 만나고 싶는데 어디서 보면은 꼭 연락 바란다고. 우리 미래 신부감에게 그래 행복하게 잘 살자. 아유,
그 소원들 다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우체통이 생기기 전에도요, 간절곶에서 해맞이를 하면서 소원을 빌면 그 해에 그게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저렇게 큰 소망 우체통까지 생겼으니까 효력이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체통에 편지 넣을 때 우표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망을 담은 우체통인 만큼 소중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일주일에 한 번 두부를 먹는다고 해요. 참 많이 드시죠? 보통은 두부 하면 뭐 생으로도 드시고 부쳐서도 드시고 찌개로 드셨을 텐데 혹시 이 오색 빛깔의 포두부나 산초기름에 지진 두부도 드셔보셨습니까? 영양 만점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온 국민의 웰빙 식품 두부. 기름에 고소하게 부쳐지기도 하고 보글보글 찌개 속으로 풍덩 들어가기도 하는데 하지만 여기 새로운 두부가 사람들의 입맛을 당기고 있다. 맛은 다양하게 영양은 더욱 풍부하게 두부의 맛다르고 색다른 변신 구경해 보실래요? 이른 아침 청주의 육거리 시장. 이곳의 한 두부 가게엔 방금 만든 두부를 사기 위한 손님들로 분주한데 맛이 이건 한데. 예? 이거는 그래? 단단한 거 달라시고. 따끈따끈한 거. 뜨거운 거 달라고요? 그래요. 가져가면 바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이름난 이곳 두부를 사려고 멀리서부터 온 손님들. 그야말로 줄을 서서 기다린다. 다른 집보다 커요. 크기가 크고 또 구수하고 맛도 있고. 아니 말만 있어요. 싸고 맛도 좋고 최고죠. 두부 한 모를 사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칭찬 행렬. 아예 상자로 떼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웃 가게 아줌마도 모두 이 두부집의 단골 손님이라는데 꺼내놓기 무섭게 두부 한 판이 금세 동이 나고 서둘러 김이 모락모락 새 두부를 내놓는다. 그런데 이 집 두부 왜 이렇게 인기 있는 거예요? 글쎄 저 뭐 두부 사서 잡수신 분들이 우리 집 두부가 맛있다고 하시거든데 뭐 특별한 이유는 있겠어요. 정성을 들여가지고 콩도 깨끗이 씻고 또 간수도 잘 치고. 주인 아저씨 본인도 두부의 인기 비결을 잘 모르겠다는데 하지만 맛있는 두부를 위한 주인 아저씨의 정성을 아는 손님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을 찾는다. 자, 그럼 본격적인 두부 요리를 찾아가 볼까? 점심시간 자동차로 주차장이 가득 찬 청주시 성화동의 두부 요리집. 주방에서는 보글보글 순두부를 끓이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집의 대표 두부 요리는 순두부? 오, 노! 이 집의 대표 두부 요리는 따로 있단다. 평소에도 두부 요리를 좋아하는 편인데 색깔이 있으니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서 마음 놓고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 바로 이거! 독특한 색깔이 있다는 이 두부. 사장님, 이게 뭐냐고요? 포두부 보쌈이라고 그래요. 동그랗게 생긴 게 포두부라고 그러거든요. 이 두부를 포를 떴다 그래서 포두부예요. 두부를 갖다 이렇게 포를 뜨신 거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두부가 마치 포를 뜬 것처럼 얇다고 해서 포두부. 두부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 맛은 더 기가 막히다고. 포두부에 돼지고기, 새우젓, 새콤달콤한 다진 야채를 넣고 쌈을 싸서 한 입 가득 먹으면 그 맛이 그야말로 감동이란다. 처음에 이게 뭐냐고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두부로 만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신기해하시고 좋아들 하세요. 이 집 포두부의 비결은 뭐니 해도 손수 만든 두부에 있다는데 기계식 두부보다는 국산 콩을 직접 갈아 가마솥에 끓여내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가마솥 두부는 뭐가 좀 다른가요? 두부를 하면은 일반 스테인레스라든지 그런 데다 하면은 잘 눌어요. 근데 이 가마솥 같은 경우는 거의 누는 게 없어요. 이게 무쇠라 보니까. 장작을 이용해 오래도록 끓여낸 후 간수를 맞추고 걸러내면 두부가 완성되는데 여기에 검은 콩, 부추, 당근을 이용해 예쁜 색깔을 입혀준다. 그런 다음 두부판에 얇게 두부를 펴주고 그 위에 면포를 덮고 또 펴주고 다시 덮어주는 작업을 몇 번이고 반복해 두부에 물을 빼내면 종이장보다도 더 얇다는 포두부가 만들어지는데 우와, 이거 두부 맞죠?
완성된 포도부는 먹기 좋은 크기로 동그랗게 모양을 낸 다음에 각종 맛깔스러운 양념을 더해내는데 포도부의 고소한 맛과 특유의 질감이 이 포도부 보쌈을 계속 찾게 되는 이유란다. 너무 맛있고요. 이게 좀 색다르다고 해야 되나? 이게 두부가 눌린 게 처음에는 밋밋한 맛인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고 나면 또 생각나요. 자꾸 싸먹고 싶다는. 피부 미용을 위해서 신경 많이 쓰거든요. 여기를 가끔 자주 오는데 더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예쁜 색동옷의 포도부, 눈으로 먼저 즐기고 맛으로 느낄 수 있는 두부의 색다른 변신 포도부. 맛 한번 보실래요? 충북 청원군의 상당산성 한옥마을. 휴일을 맞아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과 등산객들로 낮부터 식당은 만원이다. 그런데 식당 한쪽 구석에서 이 집 사장님이 만들고 있는 것 바로 두부.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 역시 특별한 두부로 소문이 자자하단다. 저희는 그 일반적인 간수를 쓰지 않고요. 그 바닷물, 정제된 바닷물을 간수로 쓰거든요. 그 맛이 좀 더 고소하고. 잘 갈아낸 콩을 가마솥에 넣고 중탕으로 끓여준 다음 일반 간수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오는 깨끗한 바닷물을 간수로 쓴다는데 오, 바닷물 두부 맛 궁금하다 궁금해. 바닷물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영양분들이 녹아 있어서 맛을 더 한층 더 좋게 만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분 나갔잖아. 11분. 해수 두부의 맛 때문인지 그 어떤 메뉴보다 인기가 좋은 두부 안주. 그런데 두부를 시킨 테이블마다 작은 기름병이 하나씩 놓여져 있다. 색깔도 그렇고 냄새도 심상치 않은 것이 그냥 일반 식용유는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한 이 집 두부의 진짜 인기 비결인 이 기름의 정체, 바로 그것은 이 산초 기름입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직접 이 주변에서 산초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을 짠 겁니다. 오라, 이것이 바로 산초 기름. 흔히 추어탕에 넣는 열매로 알려져 있는 산초 열매를 가을마다 사장님이 산에서 직접 따서 기름을 짠다고 한다. 이게 흔한 열매거든요. 근데 이제까지는 저희가 이 산초의 그런 어떤 효능을 제대로 몰라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두부에 접목을 시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관지에 좋다는 산초. 천식 환자나 흡연자에게 특히 좋다고 하는데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그 맛과 독특한 향이 일품이라고. 산초 기름으로 두부를 부쳐서 부추 넣고 김치 넣고 김에 싸서 먹으면 산초의 향긋함과 두부가 잘 어우러져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다는 멋진 맛을 낸단다.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상큼한 게 좋은데. 특이해요. 근데 어떤데? 사람 머리를요. 띵하게 해요. 이제 향이 독특한데 참 괜찮아요. 생각날 때마다 가끔 먹으러 옵니다. 독특한 향의 산초두부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막걸리. 산초두부 한 접시면 막걸리 선호되는 기본. 술술 잘도 넘어간다. 아유, 매치가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두부하고 또 막걸리하고 너무 또 어울린 것 같고 산초 향이 그 나름대로 이 두부하고 그 향이 너무 잘 어울린 것 같네요. 그동안 부침, 조림, 찌개 등 착하고 겸손하게 활용됐던 4천만의 전통 웰빙식품 두부. 이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색다른 맛과 모양으로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다. 환절기 입맛 잃기 쉬운 계절에 새롭게 변신한 두부의 부드러움 속에 녹아보실래요? 정월 대보름에 불어물 까듯이 예부터 정초가 되면 애군을 물리치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만나볼 이분은 좀 독특하게 기와장에 그림을 그려서 복을 부르고 계십니다. 귀일 스님 함께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뽀얀 안개가 피어오르는 산기슭. 고요한 남자가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앉았다. 차곡차곡 쌓여있는 기와. 그 속에 녹록지 않은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만약 이 기와에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 묵은 기와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경북 안동시 천등산에 있는 신라시대의 절 봉정사.
극락전으로 유명한 이 산사의 뒤편엔 지조함이란 작은 남자가 있다. 바로 오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 비밀을 파헤쳐줄 주인공을 만났다. 그의 본명은 귀일. 오랜 세월 이 작은 남자를 지켜온 그는 낯선 손에 방문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열중해 있다. 조심스레 붓끝을 세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고 하니 아니 글쎄 기와가 아닌가. 도화지도 아니고 전통 한지도 아니건만 어째 기와의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씀. 선명한 색감 드러나면서 뭔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그림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혹시 이게 바로 온갖 잡귀를 물리친다는 그 귀면? 아니 그럼 기와장에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실까? 저는 뭐 그림을 또 감상하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주로 뭐 고찰들 같은데 제 신분이 스님이다 보니까 많이 또 그 참배도 가고 행각도 하고 다니다 보면 뭐 주의 깊게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기와에도 과거에 그 그림을 그려서 절에서 그 뭐 추녀 끝에 달았다든지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구나 하는 걸 보고 참 상당히 신선하게 생각했죠. 처음 불도에 귀의했을 때만 해도 경전을 읽고 공부하느라 한동안 붓을 놓고 지냈다는데 10년 전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처음 본 사례막새기와 그림에 매료돼 지금에 이르렀다. 추녀 끝에 매달아 앞길을 쫓던 기와 그림의 빛바랜 인물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사실. 매서운 눈빛으로 세상을 노려보는 귀면, 아니 용면. 200년 이상 묵은 기와를 골라 그 위에 용의 얼굴, 연꽃, 당초문 등 다양한 문양을 새겨넣고 금색 혹은 청색과 홍색의 화려한 색을 더했다. 그래서일까? 그 독특한 문양 하나하나에 묘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것 같다. 모두가 불화라고만 여기는 이런 문양들. 하지만 그는 불화이기 이전에 우리의 전통 그림이라 말한다. 그의 이런 열린 마음가짐은 얼마 전까지는 한 수녀분과의 만남에서도 알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상을 기와에 새겨 넣어 선물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오랜 세월 쌓인 종교의 벽을 허문 순간이 아닐까. 근사한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의 선물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 받는 순간에 아 이렇게 이거구나 그다음 벽에 걸어놓고 난 뒤에 그 봤을 때 그 느낌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두가 보고는 아무 얘기를 못했어요. 아 너무 좋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보고 볼수록 좋다. 전부 표현이 그랬었어요. 저도 뭐 부처님은 뭐 많이 그렸는데 예수님은 이번에 또 처음 제가 그려봤었는데 역시 뭐 성인의 한 분으로서 제가 상당히 존경심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또 상당히 또 보람도 있었고요. 예.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에 반할 경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바로 높다란 벽을 쌓는 것이다. 허나 진정 강한 것은 부드러움이라 하지 않았던가. 어쩌면 마음을 열고 대하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 평온해지는 길이 아닐까. 그 평온함을 찾고자 한다면 이곳에 들러보길 권한다. 만휴, 만 가지의 번뇌를 쉬어가는 곳, 바로 기와 그림 전시관이다. 온통 소나무로 지은 건물 지붕을 올려다보면 이젠 반가운 얼굴 용면을 맞이할 수 있다. 돔 형태의 건물에 들어서면 왼편에는 전시관이, 오른편에는 전통 찻집이 있다. 전시관 안에는 다양한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품들이 들어차 있는데 봉정사 나들이 겸 서면에 들린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곳으로 발길을 돌린다고. 어쩌면 무섭기도 하고 때론 알록달록 아기자기한 작품을 보며 이들은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그 기운을 바라는 것 아닐까. 전체적으로 많이 둘러보지는 못했고요.
특히 우리나라 전통 문양들은 너무 아름답다는 거 정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연화 문양, 이거는 오늘 봉정사 기와에서도 제가 보고 와서 한 컷을 담아왔는데 정말 색상의 화려함은 그 어떤 것에도 비유하기가 힘든 그런 작품들 같아요. 오늘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뭐 기와 그림이라는 장르를 되게 다 처음 접하니까 보시는 분들은 좀 뭐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들 뭐 우리의 과거에 잊혀졌던 전통 문화라고 설명을 듣고는 다들 좋아하시고 그러시죠. 가을이면 온통 샛노란 국화가 아름답게 수놓이는 곳. 국화밭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보니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국화 향에 취해 사니 이곳이야말로 천국이 아닌가. 그 그윽한 국화향을 따라 들어서면 차 한 잔의 여유로움도 만끽해 볼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 직접 산에 올라 죽은 나무를 캐서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그 속을 부드럽게 파낸 후 독특한 전통 문양을 새겨 넣은 것. 바로 그림이 그려진 찻이라 하겠다. 가루로 난 차를 퍼서 담는 도구인 이 찻시에도 구름 형태의 전통 문양을 새겨 넣어 그 멋을 더했다. 기와 그림에 이어 차 나무 받침에도 문양을 그려넣던 것이 찻시에까지 이른 것이다. 혼을 기울여 기와 그림이며 나무 다기를 만드는 귀인 스님. 그의 작품에는 불신뿐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힘 또한 존재한다. 나쁜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부른다는 용면, 그리고 죽은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만든 나무 다기. 그것만 봐도 쓰다듬고 아끼다 보면 무엇이든 귀한 것이 됨을 알 수 있다. 계절이 하염없이 흘러가듯 우리네 인생살이도 하염없이 흘러가지만 잠깐의 휴식 그리고 잠깐의 여유가 필요하다면 만휴 이곳에 들러 기와 그림과 차 한 잔 마주해보면 어떨까. 이 그림에 들이는 정성도 물론 정성이지만요. 스님이 기와를 고르실 때 항상 200년 이상 된 것만 쓰신다고 해요. 정말 스님의 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맛 좋은 음식이 눈앞에 차려져 있지만 이 먹기 전에 일단 사진부터 찍어두고 싶은 멋있는 맛. 저희 전국시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맛은 기본, 이젠 분위기를 먹는 시대. 커피 한 잔이라도 남들과 다른 특별한 맛을 원한다. 입에 닿기도 전에 보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맛을 찾아 고고고! 춘천 명동의 한 카페. 예쁜 소품들로 아기자기 꾸며놓은 것만큼이나 아주 맛있는 커피가 있다는데 라떼아트 기대하세요. 남들과 똑같은 커피는 이제 안녕. 즉석에서 갈아내 깊고 풍부한 향을 자랑하는 커피에 부드러운 우유 거품을 넣고 달콤한 시럽 뿌리고 쓱싹쓱싹. 커피잔 위에 피어난 꽃 한 송이. 아무래도 일반 커피보다는 뭐 잔도 예쁘고 맛도 특이하고 하니까 많이 찾으시고요. 사진도 많이 찍어가시고 재료가 뭐 들어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와 이쁘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번지는 게 아트 맞네.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기는 특별한 커피 한 잔. 그런데 맛은 어때요? 궁금하다. 모양이 입맛 당겨요. 아름답죠. 보기에 너무 먹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예뻐요. 이곳의 또 다른 특별 메뉴. 활짝 핀 꽃잎과 함께 향긋한 꽃차. 봄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매화차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 쑥차까지. 차 한 모금에 기분도 좋아지고 봄이 물씬 느껴진다나 뭐라나. 좋죠. 먹는 것도 기분도 좋아지고 보는 것도 좋으니까. 밖에는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쑥쑥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예쁜 차 한 잔 드시고 향긋 한 번 맞으세요. 또 다른 멋을 찾아간 한 음식점. 지글지글 보글보글 입맛을 유혹하는 음식들이 가득한데 뭐가 특별하다는 건가요? 여기 국화 하나랑 장미 하나 주세요. 매화 하나, 공작새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식을 주문하신 건가요? 예, 맞는데요. 아니 근데 음식이 그런 음식이 있나요? 예.
새가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음식이에요. 세상에 그런 음식이 어디 있을까? 궁금증을 알아내기 위해 주방으로 잠입. 자, 아무리 봐도 여기 꽃도 없고 뼈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 이쪽에 있습니다. 네? 어디요? 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분이 주인공이라고요? 손에 들고 있는 거라곤 당근밖에 없는데. 아니 여기에 지금 꽃도 있고 새도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당근이잖아요. 네, 나그가 그 보다색도 만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꽃 만들고 있잖아요. 조각칼로 몇 번 판을 쓸 뿐인데 평범했던 당근이 예쁜 꽃으로 변신. 주방장이 손이 닿기만 하면 채소들도 멋진 작품으로 변하는데 이번엔 또 어떤 작품이 나올까? 이야, 오이로 만든 공작새에 활짝 피어난 배추 국화꽃까지. 고기 좋은 게 먹기 좋다고. 첫째는 미관이잖아요, 미관. 음식 맛을 돋우는 화려한 데코레이션이 끝나고 음식이 담겨지는 순간 또 하나의 멋진 예술 작품 탄생. 산의 진미를 이용해 만든 중국 음식에 아름다움까지 곁들여 품격을 높인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 손님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음식 앞에 두고 이리저리 분석해 증거 보존을 위한 카메라 세례까지. 진짜 꽃 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막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눈으로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깝네 먹기가. 그래도 한 입에. 눈으로 반하고 맛으로 반하고 한입 한입 행복해지는 시간. 예쁘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새로운 맛이고요. 좀 대접받는 기분이고 그러네요. 눈으로 먹는 특별한 맛 최고예요. 매일 밤 젊은이들로 불야성을 이루는 이곳. 갈 곳 잃은 이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으로 초대하는 곳이 있었으니 환상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화려한 몸짓에 현란한 손놀림이 어우러진 칵테일 쇼쇼쇼. 매일 밤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으로 분위기에 취하고 멋에 취하는데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밤이 깊어질수록 열기와 흥분이 더해진다. 춘천에 이런 문화가 많이 없어서 손님들에게 좀 더 많은 이런 문화를 알려드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손님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알리고자 이렇게 칵테일 쇼를 하는 거고 재밌잖아요. 멋진 칵테일 쇼가 끝나고 만들어진 오색 빛깔 칵테일은 손님들에게 전해지는데 기분이 어때요? 파티는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칵테일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스럽고 기분 좋아요. 새삼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기쁘고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밌고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만드는 방법도 종류도 가지가지. 달콤함부터 쌉싸래함까지 다양한 맛을 내는 것도 칵테일의 매력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취향대로 취향별로 칵테일을 드실 수가 있고 또 색깔도 이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좀 알코올을 잘 못하시니까 좀 순한 술과 이쁘고 그다음에 맛있는 술을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모양도 색깔도 예쁜 칵테일.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가볍게 즐기기에 딱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색깔이 아주 독특한 게요. 마음에 쏙 드는데요. 파란 바닷가 위에 그녀가 앉아있는 듯한데 진짜 바다같이 되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색깔도 이쁘고요. 맛도 최고예요. 최고. 이름도 예쁘고 색깔도 예쁜 칵테일이 환상이에요. 멋과 맛이 살아있는 특별한 즐거움. 눈을 유혹하는 맛으로 기분까지 업그레이드 해보자고요.
아이가 이번에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갔다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잘할까 하는 이런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고은 양의 부모님은요. 고은 양이 13살인데도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 13살에 바로 대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이죠. 싱그러운 봄 내음이 가득한 3월. 새봄처럼 생기발랄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소녀가 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새 옷을 꺼내 입고 아직은 앳돼 보이는데 립클로즈까지 특별한 날인가 보다. 입학시가로 학교 가요. 어느 학교에? 호남 신학대학. 아니 이렇게 어린 소녀가 대학생? 13살 어린 숙녀 고은이를 소개합니다. 지난 3월 2일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입학식 날. 올해 13살인 고은이는 아빠와 함께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교문을 들어섰다. 그것도 중학교가 아닌 대학 신입생이 되니 마음은 사뭇 들떠있는데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이상의 성년들. 막상 이들과 같이 공부할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긴장도 되고 새로운 언니 오빠들이랑 공부해야 되니까 조금 걱정되네요. 다른 신입생들에 비해 작고 앳된 얼굴의 고은이는 유독 어리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다. 14살에 제 동생이랑 동갑이신데. 말을 올려야 할지 내려야 할지 알쏭달쏭 난감하다. 사실 고은이는 지난 2005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길을 선택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연거푸 통과한 후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최연소로 수능에 합격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때문에 주변에서는 혹시 영재가 아니냐고 묻는다는데. 천재나 영재는 아니고 그냥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 평범한데 공부하는 방법과 또 좀 생각이 좀 깊은 아이라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빨리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이 길을 택했습니다. 검정고시에서 대학교 1학년 13살, 14살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연주를 보게 될 텐데 드디어 신입생 대표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된 고은이.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피아노에 대한 열정 때문에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남다른 길을 택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으니 실력이야 탄탄하지만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연주하기는 처음이다. 살짝 긴장은 되지만 마음껏 실력을 발휘해보는데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터진다. 교수님들도 고은이의 실력에 만족해 하시는 듯한데. 떨렸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입학 시험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면접에 있어서도 상당히 뛰어난 이런 대답을 해서 저희 선생님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고 또 실기 시험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검정고시 시험 점수도 대단히 높아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고은이. 고은이에겐 꿈과 용기 있는 도전 그리고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13살 어린 나이에 대학생이 될 수 있었다. 고은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멋진 대학생활 하길 바래. 파이팅! 13살이면요. 저는 한참 이 교실 뒤쪽에서 친구들하고 쪽지 써서 이 건네기 바빴던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요. 고은 양은 정말 어른스러운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부모님의 어떤 강요가 아닌 본인의 선택에 의한 거라고 하니까 더 대견스럽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바랄게요. 요즘 TV도 내 맘대로, 커피도 내 맘대로라는 이런 식의 이 고객 맞춤형 제품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객 맞춤형이 남을 돕는 일에까지 미쳤다고 하는데요. 순천 나간 마을을 위한 맞춤형 봉사, 사랑의 드림팀이 함께합니다.
새로 먹으면 나 식구 갖고만 기분해. 전게 영감님들이 몰라보겠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조용하던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유 있는 봉사 현장. 함께 따라가 보시죠. 한가롭던 창녕마을이 몰려드는 차원 사람들로 시끌벅적해진 이유는 바로 순천시 보건소가 주축이 된 사랑의 드림 봉사단 때문. 어르신들께 꼭 필요하지만 지금껏 미루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드리기 위해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허리 아프시고 하면은 드시라고 약 좀 해드릴게요. 예. 그동안 땅을 향해 있던 허리 이제 좀 펴실 수 있겠네요. 농사일 하랴 집안일 하랴 제 몸 돌볼 틈 없었던 주민들. 게다가 하루에 몇 대밖에 없는 버스로 시내에 가야 하는 주민들로선 보건소에 갈 엄두를 내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 이런 실정을 잘 아는 봉사팀은 마음을 다해 정성스런 손길로 어르신들을 살피는데 일이 이것도 원수 덩어리야. 근데 알 수가 없어 또. 여기 파스랑 같이 해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래 약을 많이 줬더라. 그래갖고 흡수. 학교에서 배운 대로 거기에 마음까지 듬뿍 얹어 어르신들을 돌보는 청암대 물리치료과 학생들. 저희가 좀 많이 가뿐하시다는 걸 좀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낫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줘서 병원에도 자주 못 가고 일고 오신 게 일고 하고 이렇게 시어머니 줘서. 의료 혜택을 접하기 힘들었던 마을들을 주로 찾아다니며 7년째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해온 사랑의 드림 봉사단이 오늘은 창녕마을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평소에 손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봉사자들이 알기 쉽게 전하는데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새색시 마냥 얼굴이 달아오르기도 하고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그래도 하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처럼 열심히 따라해보는데 이번엔 미용팀이 나섰다. 반들반들 윤기 나는 얼굴, 보들보들 부드러운 손등, 기필코 반드시 꼭 만들어 놓으리라. 모두를 여시는데 아 좋아지줘야말도 살이 부드럽고 즉석에서 차려진 미용실이 손님이 넘쳐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머님들의 마음을 척척 읽어내는 봉사팀. 이들의 손길을 거친 어르신들은 오늘 최고의 멋쟁이로 거듭난다. 할래피 요리면 할머니들 어떻게 예쁘게 따더만 전게 영감님들이 몰라보겠어. 어르신들의 단장이 끝났으니 이제 마을 차례. 그동안 손이 잘 닿지 못했던 축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봉사자들의 목.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마을에 오랜만에 소독기 소리가 요란한데 하루 종일 귀한 시간 쪼개가며 애쓰는 봉사자들을 위해 경로당 안에선 마을 부녀 회원들이 바빠졌다. 덕분에 온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잔치 아닌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상에 오르지 못한 이 푸짐한 찬들은 왜 주인을 못 찾나 했더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것. 봉사팀의 발길이 닿으면서 적막하기만 하던 집안에 활기가 넘친다. 그리고 그렇게 어르신 하려고요. 우리 집은 청소가 없을게.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네. 예. 그래요? 아픈 게 없어. 없으셔요.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우고. 그래도 술 좀 줄이셔야 되겠네요. 담배 피고 그러시면 건강하게 오래 못 살지요. 이게. 예. 나오자 여러 사람들 연락 죽어보면 게 제일 편. 오래 살면 돼. 어르신의 적적한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동안 한쪽에선 안주인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봉사자들의 손길이 쉴 새 없이 분주한데 어리비랑 한영 오래서 함께 말하자면 반 여자가 되고 우리 마을은 참말로 음식을 잘해놓서 근데 일찍 가볼게 뭐지? 지금처럼만 이렇게 건강히 사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많이 웃으시고요. 옷매무새에 가다듬으며 차례를 기다리시는 어르신들. 조금 상기된 얼굴인데 영정사진, 아니 오래오래 사시라고 찍어드리는 장수사진 때문이다. 하나, 둘, 셋. 아유, 아주 잘 나오셨네. 그런데 표정이 좀... 어르신들이 예. 먹지를 않은데 예. 어떻게 좀 뭐 촬영 노하우가 있습니까? 뭐 노하우랄 것까지 있습니까? 그냥 그 여러 어머니 아버님 앞에서 그냥 그 어렸을 때에
마치 우리 자식이 제 아이가 제 앞에서 재롱 떠는 것처럼 재롱을 떠는 거죠. 그냥 할머니 웃어 보세요, 웃어 보세요. 웃지 않습니까? 저 좋습니다. 예, 할머니 한번 드려요. 자, 하나, 둘, 셋. 아, 예, 좋습니다. 예. 어르신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였던 봉사팀과 마을 주민들이 한때 어울려 올 한해 평안을 기원하는 시간. 신명나는 이 자리에서 그들은 이미 봉사자 주민이 아닌 한 가족. 장령마을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사랑의 드림 봉사단의 멋진 활약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찬바람 맞으면서 일하느라 거칠어진 우리 어르신들의 손과 얼굴이 훨씬 더 고와진 것 같습니다. 이 여행도 좋고 문화생활도 좋지만 이런 자발적인 봉사로 사랑을 나누기에도 봄이 참 좋잖아요. 이 지역 관할 동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게 봉사니까요. 올 봄 여러분의 손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오는 20일부터 전주 시내버스 요금이 오릅니다. 이 현재 85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르고요. 중고생은 68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 올 봄에 좀 오르는 건 월급하고 봄 기온만 있었으면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나 보죠. 오늘 저녁도요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생방송 전국시대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